안녕하십니까. 지금 바로 소개받은 김은기인데요.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제가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 그래도 제가 버티는 것 중에 하나가 짬밥이거든요. 짬밥. 제가 다른 거 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뭐라고 하면은 짬밥으로 버텨서 이렇게 근근히 사는데 사실 그것도 엄청난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저처럼 짬밥으로 버티는 사람들이 몇 분 있어요. 이름 밝히면 또 뭐라고 하니까.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이호태 집사님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잘 모르죠. 우리 9/11 해가지고 뭐 그런 날이고 9.11 맞나? 9.11?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9.11 옛날 때 뭘 했나를 봤더니요. 그날 제가 우리 교회 한 분하고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 카페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뭔 얘기냐 이거. 야, 좀 서술이 하지 말고 지금 술 먹는데 왜 또 그때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술 마시고 있었는데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또 그거 밝히면 또 안 되니까. 하여튼 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차 무슨 분이라고 있는데 그분하고 그때 좀 그런 생각이 좀 납니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처음으로 우리 이사하고 나서 여러 집사님들께 인사드리는 날입니다. 사실 제가 전부터 우리 김선희 목사님이 뭐를 하라고 해요. 그렇고 이게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뭘 압니까 알기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책이 없이. 근데 같이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 왜 거기다 교회를 새로 개척했는지 나 아직도 모르는데 뭐 CIC라고 하나요? 거기다 교회를 또 하나 개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저는 사실 거기를 다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한번 해서 한번 오래 그랬고 가봤더니 뭐 4층인가 몇 층으로 목사님이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요. 그랬거든요. 가봤었는데 안 왔더라고요. 나는 당연히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가는가 보다. 그래갖고 뭐 엑스포 이런 구역들 이렇게 그 사람들은 당연히 가겠구나. 그래 가봤더니 왜 안 왔냐니까 사람들 안 왔대. 그래갖고 저는 정말 지금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그냥 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가봤더니 보면 사람들이 없어. 첫날은 뭐 이 사람 저 사람 왔을까? 저 사람들이 이쪽으로 옮기는가 보라고. 야, 이거 쟁쟁한 사람들이 그래도 뭐 하네. 근데 다음날 가보니까 안 왔더라고요. 그래고 야, 이게 또 왜?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어. 당신이 내 그쪽 교회로 옮겼네요. 옮기긴 제가 뭘 옮기겠습니까? 옮긴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킥아웃된 줄 알았어요. 쫓겨난 줄 알았어. 그쪽으로 그냥.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 꼭 거기로 갈 이유가 있냐. 그랬고 내가 여기 함께하는 교회 교인인데 사실 짬밥술은 꽤 오래된 저도 이렇게 그 순서로 따지면 꽤 오래됩니다. 뭐 잘 모르시는 분은 대부분이겠지만 근데 다시 생각해가지고 이쪽 교회로 오래요. 가면서 내가 근데 그 정당성이 없더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호태 집사님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뭐야? 여기서 굉장히 중책을 맡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 따라서 나는 여기 이제 옮길 수가 없다. 그러면 말이 되잖아, 그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는 일어나서는 여기서 하는 일이 없더라고. 사실 작년인가 재작년까지는 그래도 여기서 내가 보직을 하나 맡고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실 겁니다, 다들. 장학위원회 위원장이었어요. 근데 올해 돈이 없다고 장학위원회에 장학금이 없대. 그래서 위원장 완전히 그냥 잘렸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가 여기서 계속 스테이 하겠다고 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거기 가서 있는데 사실 뭐 특별한 이유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가 편하긴 편하겠더라고, 거기도.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 뭐 걸어서 한 3, 4분, 한 4, 5분 뭐 이렇게 딱 해서 뭐 기름값 안 들지. 그리고 거기서 또 뭐 저한테 뭐 하라고 할 것 같지도 않고 맨 처음에는 사실은 하다못해 이렇게 뭐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순서지라도 나눠줘야 되냐라는 쪽 강박관님이 있었는데 다음날 딱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오케이 여기서도 뭐 버티는데 별로 지장이 없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하여튼 그쪽에 쫓겨났어요. 근데 사실 맨 처음에는 저는 왜 쫓겨난다 생각했는데 저번에 우리 김선희 목사님이 한번 이메일이 왔어요. 제가 사실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분이 누구냐면 김선희 목사님이에요. 대책이 없어. 한번 뭐라고 하면은. 하여튼 뭐 그랬고 저한테 뭐 크리스찬의 경제생활 이걸 또 한번 얘기하라는 거야. 크리스찬도 모르지 경제생활도 모르지 정말 모르는데 이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생각에 예스를 했어. 하겠다. 왜? 안 하면 평생 동안 이게 쫓겨다닐 것 같더라고. 근데 지금은 사실 생각해보니까 제가 무슨 교회고 이거 뭐 왜 이름도 그렇게 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리떡 교회? 아우 참 이름 참. 거기를 갔기 때문에 내가 사실 안 해도 돼요. 이걸 보니까. 왜냐면 내가 일어나자거나 뭐 거기 쫓겨난 주제에 여기 와서 안 해도 되는데 또 해야 된다는 거랬고 참네. 사실 이거 고생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저보다 고생 많았던 사람은 우리 어디 갔냐 우리 집사람 우리 손은주 집사람 매일 나한테 당신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거 어셉트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불안과 초조 속에서 떨게 하냐고 그러고 내가 여보 내가 지금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건데 함께하는 교회 가면 매번 그 김선희 목사를 만나야 되는데 그때마다 피해 다니라고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그거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하여튼 아마 그래도 이젠 빨리빨리 매는 맞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뭐 더 이상 하여튼 제가 그냥 조금 생각한 거를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경제학을 공부를 했는데 경제학자라고 해서 경제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경제학자라고 해서 경제생활을 연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혹시 참고로 말씀드리면 혹시 여기 왜 오셨는지는 정말 잘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경제생활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면 경제학자 얘기를 들으면 경제생활을 좀 잘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하신 분은 정말 조용히 나가셔도 됩니다. 정말 추워도 그거하고 관계없고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사실 주식 투자를 좀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주식을 판 적이 없어요. 대부분 다 소각됐어요. 소각.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농담.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대부분이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뭐 주식 투자하고 뭐 해가지고 돈 번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지금 우리 목사님 옆에 제가 사는 동네가 관평동인가요? 관평동이 아니라 용산동 거기에 경남 아파트에 사는데 그것도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사실은 그때 얼떨결에 팔아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한국은행 가서 또 폼 잡고 얘기를 하다가 당신 제발 앞으로 경제학자라는 얘기 하지 말고 세상 살아라 해가지고 혼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굉장히 손해를 많이 받고 하여튼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대충 다 소각이 됐는데 한 번 번 적이 있어요. 한 번. 그 얘기 먼저 하고 넘어갈까요? 한 번 번 적이 정말 있습니다. 무슨 이렇게 했는데 한 번 어떤 교수가 옆에서 그거 사래 했고 그러니까 그거 사면 돈 벌 거래 했고 내가 진짜냐 하니까 그렇대. 당신 그거 사면 괜찮대. 그래서 샀어요. 샀는데 옆에 있는 교수가 자기도 그거 사고 싶으니까 나하고 반씩 나누재요. 그러면 좋다. 나는 애니타임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럼 당신 나한테 반반해서 정확하게 해서 하자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돈을 받았습니다. 좋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가격이. 계속 떨어져요. 그렇지 양반은. 근데 그 옆에 있는 교수가 저한테 그래요. 당신 거 쓸데없이 사고 내가 뭐라고 했어. 왜 사지 말라고 했더니 왜 꼭 내가 사는 것까지 같이 당신이 산 거 아니냐. 그래서 가격 떨어지는데 어떡하냐 했더니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근데 제가 사실은 그 양반이 미국 가고 전화했는데 몇 년 지났어요? 2, 3년. 갑자기 이상한 전화가 계속 와요. 이거 국제전화예요. 국제전화로 내가. 국제전화 저한테 올 사람도 없고 특히 핸드폰으로 안 받았어요. 근데 또 회의하는데 또 와. 에이 이게 이래? 그리고 또 안 받아서 또 와요. 그리고 이거 좀 무슨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 밖에 나와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같이 내가 산 거를 사자고 분양받은 그 교수가 너 주식 봤냐 그러더라고. 뭔 얘기야? 하니까 그거 요즘에 사정없이 상한가 치고 있대요. 진짜? 하니까
요즘 당신 그것도 몰랐네. 몰랐다. 난 지금 듣는 이 처음이고 2년 전에 산 걸 내가 어떻게 기억하냐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거를 당신이 잘 생각해가지고 팔든지 안 팔든지 결정 안 해. 무슨 헛소리냐 지금 당장 팔아야지. 그래서 그걸 끝나자마자 전화를 했어요. 그럼 무조건 팔아달라니까 거기 있는 이렇게 주식 거래하는 사람이 요즘 많이 오를 것 같은데 뭘 파냐고. 더 기다리면 더 많이 더 오를 것 같은데 나는 벌 만큼 버는 사람이니까 그냥 오늘 가서 팔아라. 그래서 유일하게 돈 벌었습니다, 그날. 제가 벌은 유일한 돈이 그거고, 그런데 그 돈 가지고도 소각한 거를 아직까지도 저거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만큼 그러니까 경제활동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엉망인 사람이 제가 이렇게 많은 집사님들 앞에서 떠들어야 된다니까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얘기 들으면 합리적인 경제생활, 정말 바람직한 경제생활을 할 수 있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정말 나가셔도 되고, 혹시라도 이거 잘하면 뭔가 오늘 주식이라도 좀 뭔가 주식 투자해서 돈 좀 벌겠다, 혹은 부동산 투자해서 돈 좀 벌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조용히 나가주셔도 됩니다. 너무 길었죠? 몇 분 하는 겁니까? 한 20분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하면 되나? 크리스천 경제생활이라는 타이틀로 저한테 줬는데 이거 나오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크리스천 경제생활. 헌금? 11조? 헌금 잘하면 축복받아서 돈 많이 버나? 이런 건가요? 뭐예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11조 헌금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이거 하면 생각이 나는 게 뭘까? 또 크리스찬들은 뭐 이렇게 거룩하니까 기부를 많이 해야 되나? 또 뭐가 생각날까? 절약할까? 절약해가지고 정말 잘 쓰고 노년 준비를 할까? 어떻게 하면 노년 준비를 할까? 박집사님 같은 분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박 집사님 정도까지만 해도 내가 보리떡 교회인가 무슨 교회를 안 가도 충분히 여기서 내가 있어도 남들이 뭐라고 안 할 텐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여기서 스테이 하겠다고 하면 정말 다른 것도 시킬 것 같아가지고 보리떡 교회로 이제 쫓겨났는데 여하튼 등등 이렇게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죠? 잘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날지. 근데 이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행복의 요소? 행복. 또 며칠 전에 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위로 행복하냐 이런 것도 유엔에서 발표하고 했던데 행복의 요소가 뭘까? 뭐예요? 제일 먼저. 우리 소그룹 대장. 뭐예요? 뭘 것 같아? 뭐요? 박상열 집사님. 뭐야? 행복의 조건. 뒤에 계신 분들이 제일 잘 아나? 하여튼 건강이라고 하지 않아요? 박 집사님 건강이죠? 왠지 건강하지 않으면 정말 이건 사람 죽겠지. 아무리 하더라도 아파봐 봐요. 정신없지. 저는 특히 아프면 완전히 세상 난리가 나는데 집안이. 모든 사람이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죠? 건강 요즘. 그죠? 집안이 좀 화목하죠. 부부관계가 이게 하면은 정말 이거 빨리 도망가고 싶고 애들하고 또 관계가 나빠봐요. 이거 완전히 집안 썰렁해가지고 이게 정말 만사 귀찮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죠? 편안한 화목한 가정의 분위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이게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한번 써본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뭘까? 제 생각하면 경제력이 아닐까. 그러니까 아마도 경제생활 했는데 경제력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경제력. 경제력을 또 기독교인들은 경제에 대해서 별로 또 중시하지 않나요? 근데 성경에 또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저 이거 준비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걸 알아줘야 돼, 진짜. 제가 평상시에 유일하게 박 집사님 때문에 그때 왜 성경 통독반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때 왜 듣긴 들었는데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이게 문제는.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이게 뭐 있어야만 한다가 아니라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 사람의 기본적인 행동은 재물이 있는 곳. 근데 사실 마음에 있는 곳에 재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게 거꾸로라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리고 아마도 재물이 없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이게 이제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겠죠. 그죠? 굉장히 한 단계 높고 뭔가 다른 사람이겠지. 그만큼 이제 재물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들 맹자라는 분 알죠? 옛날에 그죠? 맹자가 이제 무항산, 무항심 이걸 굉장히 많이 쓰는 얘기죠. 그죠? 무항산, 무항심. 여기서 항산이라는 거는 이제 재물이죠, 재물. 그죠? 재물이 없으면 무항심. 심은 여기 도덕일 거야, 아마. 마음. 도덕도 없고 마음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기본적으로 어떤 물적인 어떤 그 재력이라든지 어떤 물질적인 그런 부분이 풍요롭지 않으면 도덕이니 뭐니 이런 게 사실을 제대로 갖추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일 겁니다. 맞나요? 아마도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지요, 이거는. 무항산, 무항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직업도 없는,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어떤 먹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 물적인 그 기반을 제공하는 직업이 없는 사람한테 가서 뭐 도덕이 어떻다는 둥, 정치가 어떻다는 뭐 큰 뭐 거대 담론 얘기해봤자 들리겠어요? 들리면 정말 이거 들리면 그 사람은 아마 우리 같은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죠? 선비, 이제는 정말 한 단계 높은 도인 이 정도 될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무항상이면 무항심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재력이 없고 재물이 없으면 대충 도덕적으로도 이렇게 뛰어나지도 못하고 어떤 절제력도 없게 되고 인간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뭐 예수님의 말씀이나 우리가 어떤 그 이 동양 쪽에서의 선인들의 말씀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물적 기반이 있어야만 뭐가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물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게 저는 이게 옛날에 이것도 들어본 것 같아서 한번 열심히 오늘 찾았는데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돈이 없어야 된다는 건지 물적인 재력이 없어야 된다는 건지 뭐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뭐를 생각했냐면 옛날에 저 낙타의 번역이 잘못됐다고 하더라. 뭔가 좀 문제가 있는 번역이었다고 했는데 무슨 번역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얘기 가끔 왜 트랜슬레이터 하는 사람은 이게 대표적으로 성경 구절에서도 잘못된 번역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건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적어도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대부분 사람들 교인들의 내지는 크리스찬인의 파이널 최종적인 목적일 텐데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재물을 다 버려야 되겠네, 그죠? 굉장히 좀 이렇게 앞에서는 뭐 재물이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것처럼 앞에서 말씀하시다가 뒤에 가보면 또 딴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비슷한 얘기로 도덕경은 노자가 쓴 거죠, 그죠? 노자의 도덕경에도 굉장히 유사한 얘기가 있습니다. 위도 일손. 그러니까 도를 닦으려면은 날마다 여기는 뭐 손해본다가 아니라 버릴 손이라는 거죠. 버릴 손. 버려라 이거예요. 마음도 욕심도 버리고 재물도 버리고 버려라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뭔가 상충되는 것 같지 않아요? 앞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필요하는데 물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필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뒤에 가 보니까 뭐 하늘나라라는 게 이제 궁극적인 행복의 어떤 이 행복이라고 찾는다고 하면은 여기도 이제 도일 때가 아마 도의 경지에 이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마 최고의 지선일 테니까 그때 시대에
우리는 동양 철학에서의 도라는 거는 지선의 상황이니까 그러려면 뭔가 항상 버려라 이거예요. 재물도, 욕심도, 갖고 있는 거 다 버려라. 버리고 버려라. 라고 하는데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뭔가 좀 상충되는 것 같아요. 이걸 좀 어떻게 해석할 건가? 라는 생각을 한번 오늘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목사님 보리떡 교회는 왜 거기 보리떡 교회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번에 보니까 목사님이 뭐 오병이어인가요? 뭐 이렇게 그런 걸로 이렇게 하시던데 이렇게 보세요 한번 제가. 그러면 부라는 거 재물. 그럼 뭐 천국이라는 걸 만약 행복이라고 한다면은 부라는 거하고 천국 사이에는 상당히 간극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메꿀 건가? 그리고 뭐 어떤 때 이제 굉장히 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또 부를 갖고 있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하고 또 뭐 노자도 하여간 매일매일 버려라. 갖고 있는 거 재물도 버리고 다 버려라. 그렇게 하는 게 도인이 되는 거다. 도의 경지에 이르는 거다. 아마 그때 도의 경지라는 건 또 행복일 것 같은데 혹시 여기서 뭐 지셔스 얘기하다가 무슨 노자 얘기하고 하니까 이 친구들 또 여기 또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떠들어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또 있죠. 굉장히 그렇게 오소독스한 분들은 좀 있을 거야 속으로. 아마 좀 속이 뒤틀리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냥 조용히 들으세요. 그냥 그런 분들은.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오병이어가 뭐냐? 오병이어. 오병이어는 정말 잘 해석을 못하겠어요. 제가 오늘 우리 손원주 집사한테 오병이어가 무슨 말이야 도대체 했더니 그걸 자기한테 묻냐고 좀 공부 좀 제대로 해서 가르쳐줘야지 뭐. 잘 모르겠어. 오병이어. 제가 아는 거는 오병. 그러니까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뭐 이거 가지고서 뭔가 5,000명을 먹이고 남음이 있다.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럼 뭐야? 거기서 핵심이 기적입니까? 뭐 그건 아닌 것 같아. 뭐 그 예수님이 기적한 게 뭐 엄청난 게 다른 데도 많잖아요. 그죠? 많을 텐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 굉장히 한 5,000명 정도가 이제 허기지고 한 상황에서 뭔가 조그만 거 가지고 서로 나누고 남들을 배려하는 그런 걸로 한번 해석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것도 이제 목사님들 앞에서 이게 또 이런 얘기 잘못하면 또 혼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이게 제가. 근데 저는 그런데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고 싶어요. 사실 오병이어의 뜻이라는 게 사실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굶주리는 상황에서 조그만 거 가지고 서로 그 사람의 어려움을 배려해서 나누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고요. 사실은 원래 여기 한서라고 하는 옛날 책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그 여름방학 때 얼떨결에 그 키르키즈스탄이라는 데 정말 우연히 갔어요. 정말 키르키즈, 제가 원래 목적지는 카자흐스탄인데 카자흐스탄 바로 옆에가 키르키즈스탄이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던 국가인데 거기가 바로 이제 실크로드가 있는 데입니다. 실크로드가.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실크로드에서도 사실은 있었어요. 실크로드에서도.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한무제라는 사람이 이제 서역을 정발하러 실크로드를 이제 군대를 한 3만 명을 보냅니다. 3만 명을 보내는데 이 실크로드에 가가지고 한 3만 명이 바로 뭐예요? 그 서역을 정발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햇볕은 치고 이제 뭐 거기 또 뭐 사막이고 하니까 굶주리고 배는 고프고 집에는 가고 싶고 처자식은 보고 싶고 막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런데 한무제가 이때 이제 그 대장이 누구냐면은 곽거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근데 곽거천한테 술을 한 병 보내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사막에서 사막에서 좀 쉬려면 오아시스 같은 데서 쉬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물 있는 데 가서 쉬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굶어 죽고, 아니 굶어 죽는 게 아니라 다 목말라 죽고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런데 이제 오아시스 있는 데 가서 3만 명 정도가 쫙 짐을 풀고 이제 진을 편 상황입니다. 그 다음날 이제 정발하러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고 뭐 햇볕도 엄청나게 세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무제가 술을 한 병 보내요. 이 곽거천한테. 근데 이 곽거천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
야, 이제 한무제가 자기 이제 황제가 자기한테 보냈으니까 이걸 술 한 잔 쫙 마시고 다음날 이제 진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곽거천이 오아시스에다가 뭐를 붓겠어요? 술을 붓니다. 술을. 술 한 병을. 술 한 병을 벗어 3만 명이 이걸 함께 마셔요.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 병사들이. 이게 바로 사실 실크로드의 오병이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또 이제 정통 오소독스 크리스찬은 또 난리가 날 겁니다. 이 얘기하면은, 그죠? 저놈들 저거 성경 대충 알아가지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크로드에서의 오병이어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똑같아요. 그 술 한 병 가지고서 3만 명이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제가 이제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재물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재물 자체가 사실 행복으로 이뤄가는데 굉장히 어려운 간극이 있는데, 그 간극을 메워줘야 되는 게 사실은 오병이어도 그렇고, 여기서 바로 인자지향의 주천입니다. 아까 여기 주천이라고 하는 데가 그 도시 이름이에요. 주천이. 서역을 정발하는 데 있어요. 지금도 한 20만 정도가 살고 있답니다. 그 정도 도시인데, 거기에서의 바로 실크로드의 오병이어다. 이건 바로 뭐냐면은 조그만 걸 갖고 상대방이 어려웠을 때 서로 함께 나누는, 이게 나눔의 정신. 나눔이 있으면 바로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위에서의 어떤 그 재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바로 행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서로 나눌 때, 그리고 배려할 때 행복이 이어진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요소고, 제가 이제 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우리 학생들한테 가끔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재물을 굉장히 이제 축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데, 재능에 대한 개발에 있어서의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면은, 제대로 이제 어떤 재물을 축적하는데, 내지는 재물을 모으는데 상당히 뒤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 이제 열정을 좀 기울여서 역량을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 학생들한테는 참 많이 하는데, 저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학생들도 아니고 또 다들 저보다 그런 부분에 뛰어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사실 요즘에 이제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불공평, 불공정입니다. 이게 자본주의에 있어서 지금만큼의 크라이시스가 몇 번 있었는데 지금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시다시피 2008년인가요? 오큐파이 더 월스트리트 해가지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사실 이게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99% 1%가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고 1%가 모든 것을 다 오큐파이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99%에 속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누구예요? 그 링컨인가요? 뭐 of the people by the for the people and by the people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걸 따라서 of the 1% for the 1% and by the 1%. 그러니까 1%가 전 세계를 모두 다 좌지우지한다. 이게 이제 바로 뭐냐?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기 때문이다. 사실 요즘에 이제 그 경제학자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폴 크루그만입니다. 폴 크루그만은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이제 작년인가요? 맞아요. 작년에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마침 작년에 제가 미국에서 오다가 이제 그 책을 쭉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쇼킹한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펀드 매니저 20명이 뉴욕주의 초중고등학교의 선생의 총 임금보다 더 많대요. 저는 아직까지도 그거를 믿지를 못하겠는데 미국의 이 펀드 매니저들의 20명의 총 샐러리가 뉴욕주의 초중고등학교들의 선생의 샐러리보다 더 높다. 이게 세상에 말이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경제 논리에 따라서 임금은 무엇에 결정되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일을 해서 번 양, 그걸 뭐 조금 더 어렵게 노동의 한계 생산성 이렇게 하는데, 노동의 한계 생산성에서 결정된다고 항상 저도 교과서에서도 얘기하고 뭐 아담 스미스 할아버지부터 계속 내려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미국의 펀드 매니저 20명의 임금이 샐러리가 뉴욕주의 초중고등학교 선생들의 총 임금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어떻게 설명이 되냐라고 했을 때, 이 바로 폴 크루그만이 이렇게 엉망인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건 바로 그 사람 말했다는 렌트 시킹이라는 거예요. 렌트 시킹.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생산성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규제에 의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다 해놨다는 거죠. 그게 1%가 전 세계를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폴 크루그만이 아니라 작년에 또 하나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스티글리츠예요. 스티글리츠가 사실 재작년에 한국에도 왔어요. 이분이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고 IMF 월드뱅크 부총재였나요?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지금 하는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에요. 이분이 바로 The Price of the Inequality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바로 불평등의 그 비용 이렇게. 근데 거기서 보면 정말 눈물겨운 얘기가 많아요. 이게 1%가 전 세계를 갖다 다 휘젓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스티글리츠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자기도 그 양반이 무슨 좌파가 아닙니다. 사실은 뭐 좌파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분은 전혀 그런 분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양반의 여러 가지 이론은 텍스트북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제 끝날 때 된 거죠? 제가 한 5분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좌파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정통 경제학자인데 그분들의 얘기가 지금처럼 세상이 불공평한 때는 없었다. 그리고 특히 2008년 세계 대국, 그러니까 어떤 글로벌 크라이시스라고 하나요? 뭐죠? 세계 금융 위기가 오는데 그 책임을 져야 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책임을 안 졌다. 그리고 오히려 더 소득이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제도는 이건 합리적이지도 않고 또 공정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로 효율성도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우리는 이런 세계에 살고 있다. 따라서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수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 제가 뭐 이런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만큼 지금 세계 경제는 세계 상황은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원래 사실은 우리나라는 60년대, 70년대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뭐 경제 개발이 60년대부터 했다고 하는 거죠, 그죠? 뭐나 50년대에는 뭐 전쟁이 나고 하니까 전쟁 나고 해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0년대부터 박통이 나와가지고 경제 개발 전략을 펴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했는데 사실은 70년대, 80년대까지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 소득의 이 어떤 불평등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평등화된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굉장히 많다고 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소위 말해서 개천에서 욕난다 이런 표현도 많이 썼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제가 지금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좀 뭐라고 할까 좀 안 됐어요. 좀 안 됐어. 그러면은 뭐냐? 제가 이제 며칠 전에 한번 여기 유성의 군인 휴양소에서 맥주를 한잔 한 적 있어요. 그때 맥주를 한잔 해서 딱 근데 거기 뭐 필리핀어들이 노래도 불러주고 하더라고요. 딱 앉아서 제가 마침 그때 서울대 교수 내 친한 친구가 같이 와서 둘이서 뭐 노닥노닥 해서 야 우리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지 하면서
그때 도시락 싸갖고 다녔거든요. 사실 대학 때. 잔디밭에서 이렇게 도시락 같이 먹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 내가 질문을 던졌어요. 야, 그때 우리 때가 좋았냐? 아니면 지금 학생들이 좋았냐? 그때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한 1200불이 됐어요. 70년대 말. 우리나라 77년이 1000불이 됐습니다. 77년이. 올해에 한 22,000불, 3,000불 돼요. 그러면 사실 지금의 학생들은 그때에 비해서 명목적으로 한 20배 가까이 이렇게 잘 사는 건데, 누가 행복했을까? 저는 과감하게 제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때가.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때 아마 대충 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은행을 가면, 친구들 다 은행을 가면 행장은 아니지만 부행장은 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부행장은 내가 되겠다. 대기업에 가면 사장은 되겠다. 또 고시를 치면 뭐가 된다고 생각했죠? 장관은 몰라도 차관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교수 되면 교수는 되겠죠. 왜냐하면 다 교수는 원래 아무나 다 교수 되는 거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때는 그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었던 것 같아. 내가 회사 간다, 사장 돼. 고시 봐서 공무원 돼? 그러면 내가 적어도 차관은 되고 잘하면 내가 장관 될 거야. 은행? 뭐 부행장은 되고 뭐 잘하면 내가 그 정도면 또 행장은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요즘은 어때요? 요즘에 고시 보는 친구들이요, 국장 되면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행 가면, 그러니까 일반 저기 가면은요, 회사 가면은 내가 한 5년이나 10년 정도 거기서 서바이브 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아마 그때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냐면은, 참 요즘에 제가 주머니에 넣었나? 이렇게 하다가 항상 없어지는데, 정말 이제 행복은 사실 그때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 옛날, 우리가 옛날이 참 좋았다. 아, 옛날이요.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 옛날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한번 돌아가실 분 한번 오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일단, 물적인 그런 맛을 알게 되는 순간에는 다시 회복이 불가능해요. 참, 단맛 알고 나면 단맛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듯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행복 얘기를 좀 하면서 좀 다른 얘기를 끌고 나갈게요. 제가 마침 보니까 올해 우리나라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아졌대요. OECD 36개국에서 한 27위예요. 저는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호주가 1위더라고요. 이게 OECD 국가에서 따진 겁니다. 스웨덴, 캐나다, 노르웨이, 스위스 뭐 이런 나라들. 아, 잘 살았네. 정말 1등, 2등 뭐 중요하겠습니까? 정말 탑 수준이다. 이런 얘기고. 유엔에서 이게 뭐 며칠 전에 또 나온 것 같아요. 156위 중에서 41위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아마 다 이제 북구 유럽. 그쪽에 가보면은 대충 다 어떤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미국은 한 17위. 근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어린이 행복 지수 있잖아요. OECD 34개국 중에서 34위입니다. 며칠 전에 청소년 자살률을 보니까 34위 중에서 몇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게, 아니, 두 번째로 높더라고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 자살률이. 어린이들, 청소년들의 자살률. 하여튼 건 그만큼 굉장히 좀, 그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육. 그놈의 교육. 근데 제가 봐도 좀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왜?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닙니까? 공부 잘하면 잘하는 부모대로, 못하면 못하는 부모대로 똑같이 스트레스 받고, 학생들은 더 합니다. 그래서 뭐 자살률이 높고 행복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왜? 벵글라데시가 뭐 행복지수가 제일 높다. 저는 사실은 그때도 그건 적어도 사기다, 저거 사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다 어떤 서베이로 하는 거거든요.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아니라, 그러니까 대충 뭐 이렇게
설문조사에서 한 거 축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대부분이 경제력이 높은 나라들이 대충 다 높은 지수에 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소득의 불평등이 낮으면 낮을수록 소득의 분포가 골고루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행복도가 높고 또 사회보장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치안 같은 게 그렇죠? 치안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만약에 뭐 소득이 낮으면 낮을수록 행복지수가 높으면은 저 아프리카는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아야 되죠. 그죠? 근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짐바브웨 같은 데도 뭐 제일 꼬레비고 뭐 벵갈, 토고 이런 나라들 그리고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데는 치안이 굉장히 문제여서 거기도 굉장히 떨어져서 그리고 대부분이 보면은 소득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또 소득의 그러니까 소득 분포가 좀 더 평등하면 평등할수록 사회보장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또 뭐 이러면 이럴수록 사실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뭐 낮은 지수는 아닌데 사실은 우리가 소득보 지수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순위다. 그래고 아마도 경제력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고 이건 뭐하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앞에서는 그냥 굉장히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저는 사실은 원래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문 용어로 이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주로 항상 일요일만 교회에 나온다. 사실 일요일만 교회 나오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일요일날 교회 나오는 게 이렇게 아무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집에서도 안 나가면 집에서 스트레스도 주고 하고 집에서 자는 것보다 나가서 있는 게 스트레스 덜 받겠다 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저도 뭐 대충 그런 수준이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뭔가 습관적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죠. 사실 이렇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 우리 박 집사님은 아닐 거고 같지만 아마 습관적으로 나오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과연 관심이 뭔가 우리가 뭐 크리스찬의 경제 생활 했을 때 우리 소그룹 집사님 우리 보스 뭐에 대한 관심이 뭐를 기대하면서 여기 왔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이 왔어요 그냥. 왜 왔어? 아니 오늘 오늘 혹시 이거에 대한 오늘 제가 뭐 떠들어야 되는지 알았어요? 알았어? 그럼 얘가 뭘 떠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기대를 했으면은 뭔 얘기를 하기를 기대했습니까? 좋은 얘기? 좋은 얘기 없어.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 경제학자들은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왜 하냐?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할까? 왜? 그래서 사실은 경제학자들은 사실 이렇게 그 사람한테 뭘 물어보면요 아는 게 없어요. 근데 뭐라고 하면 왜 그게 그거는 또 한마디 아는 척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2008년에 글로벌 크라이시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왜 발생했냐 물어보면 제가 막 얘기할 수 있죠. 많은 척하면 또. 그런데 그 전에 알았냐?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죠 그냥. 사실 다 그래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어떤 이 현상을 분석하고 하는 건 좋은데 예측한다든지 미래에서 전망한다든지 이건 아무것도 못해요. 그것도 원래 경제학이라는 게 따라서 이래 해야 된다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왜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설명을 참 잘합니다. 그런 거지. 혹시라도 경제생활 이렇게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합리적으로 잘하는 거다. 이런 거를 기대하면은 정말 우리가 오늘 아무 이렇게 밸류가 없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건 기대하지 마세요. 오늘 여기서 들었다고 해서 뭔가 들으면 내가 생활하는데 잘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은 혹시라도 하면 제가 김홍기처럼만 안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별로 그거에 대한 도움은 안 돼요. 뭐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오늘 오셨어요 도대체? 집사님. 이거 내가 보니까 그거 알려드릴게. 사이트 거기 가보면 성경대로 경제생활하는 게 쫙 나와 있더라고. 성경에 따라서 하면. 그러면 거기에 뭐 축복받고 돈이 부족함이 없고 좋은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사이트를 내가 알려드릴게. 네. 그런 거는 거기 가서 보세요. 제가 그걸 알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하여튼 뭐 사실 좀 이렇게 어떤 내용에 대해서 관심 있는지를 조금 듣고 하고 싶은데 사실은 대충 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못할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좀 거리가 있을 텐데, 그래서 경제학이라는 게 이렇게 뭐 엄청난 뭐가 아니고 자기도 굉장히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굉장히 전문 용어를 빌려가지고 남들이 잘 모르지만은 이렇게 뭔가 나이스하게 설명하는 게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아니 진짜라니까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좀 얘기를 내가 너무 진지하게 안 하니까 이게 또 주장이 서로 달라요. 막 서로. 그런데 둘 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 정말 그런 게 많아요. 어느 때 이 사람 막 하다가 그 사람들 그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데 둘 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사람이다라고 칭송을 받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처방은 못해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다 그거 안 돼. 정말 안 돼. 그리고 뭐, 근데 컨설팅을 받는 대상은 된대요. 왜? 그렇게 안 해. 거꾸로 하기 위해서. 사실은. 반대로.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에 이게 굉장히 이상한 것 같죠? 이게 바람직한 겁니다, 이게. 아니, 제가 조금 지식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재테크에서 뛰어나면은 그 세상 불공평해서 살겠어요? 그렇잖아. 내가 조금 지식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교수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저기 가서 폼 잡고 대책 없이 얘기하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지식 조금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주식 투자도 잘하고 부동산 투자도 잘해서 재물을 축적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불공평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이거 모른다고 해서 저희들을, 그러니까 경제학자를 비난한다든지 특히 저를 비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거는.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뭐,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고요. 한번 생각을 몇 가지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성경에서도 중요하고, 그러고 우리 이제 동서고금을 통해서도 경제력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경제력의 기본적인 핵심이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행복의 기본 조건이 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경제력만 있다고 해서 행복이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 사이에 많은 간극이 있고, 그 간극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병이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통해서 봐도 서로 나눠주고 배려하는 그런 부분에 간극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정리를 좀 하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실 경제적인 문제하고 직결돼요. 경제적인 문제하고. 뭐 명동이라든지 아니면 은행동이라든지 어디를 다니는 사람들은 아마 길 가던 사람의 한을 잡고서 당신 왜 여기 왔느냐 하면은 90% 이상이 다 경제적인 활동, 그 맥락 속에서 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이제 생활하고 이제 직결되고, 또 크게 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경제적인 문제하고 연관이 되고 경제적인 한목적성이 있다. 뭐 제도라든지 조직 똑같아요. 결혼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이분 교회도 그럴 거다. 경제적인 한목적성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그 조직은 지속 가능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아마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 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경제력이라는 게 아마도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에 가까울 거다. 이런 얘기는 좀 많이 좀 할 수가 있겠다 이런 거죠. 바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그 행복하다는 건 좀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이 참 그래도 공기도 좋고, 그죠? 그럼 뭐가 좋나? 좀 사람들 간에 어떤 인정도 있었고, 각박하지 않고, 경쟁도 치열하지 않고, 참 옛날이 좋다고 하지만, 사실 일단 우리가 경제력에 딱 일단 경제적인 그런 삶에 빠지게 되고 나서는 옛날로 컴백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특히 요즘 같은데, 요즘 마침 제가 이제 개도국을 많이 돌아다닐 기회가 있는데, 개도국 가면은 요즘에는 깨끗한 물을 보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깨끗한 공기를 보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한적한 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개도국도. 우리는 그래서 요즘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왕 이러나 저러나 좀 뭐 다 힘드니까가 아니라 현대 생활에 살려면은 좀 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못 사는 나라들은 현대 자본주의의 가장 나쁜 것만 집합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온갖 이 중고차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폐차시킬 거 다 수입하니까 그냥 그 오염, 그 도저히 마스크 없이는 다닐 수도 없고, 또 트래픽 잼, 교통난이 엄청나요, 이게. 또 도로도 없잖아요, 도로도. 그러니까 그 도로 좁은데 온갖 그 이 외국에서의 그 이 중고차, 폐차시킬 차를 갖다 다니고 해서 공기도 나쁘지. 트래픽 잼은 엄청나게 심각하지. 뭐 이런 거. 사실 그래가지고 경제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지. 자꾸 뭐 우리가 경제력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옛날처럼 우리가 한적하게 사는 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하여튼 이런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근데 사실은 경제력의 문제는 공짜가 아니죠. 그죠? 다들 그럼 우리가 지금 1시간이 됐으니까 제가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끝나라는 얘기를 안 합니까, 목사님?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오늘 마치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우리 개인적인 실생활 속에서 경제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뭐 성경에서도 그렇고 동서고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이 행복을 개런티해 주지는 않지만 그 경제력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경제력의 행복을 개런티해 주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을 거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측면에 초점을 맞췄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은 아마도 조금 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가. 그리고 하루하루가 다 경제력에 이제 피폐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날까지는 항상 경제적인 제약, 경제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경제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할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언젠가는 피할 수가 있으니까. 그 언젠가는 죽는 날. 그러니까 죽는 날에는 피할 수 있는 거니까 죽기 전까지는 사실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조금 더 이제 미시적인 차원에서 혹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건가, 그런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음번엔 다 끝내도록 이제 그만하죠, 뭐. 그래서 혹시 다음번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런 데 맞춰서 오늘 얘기를 하고요. 오늘 너무 두서없이 좀 말씀드렸고, 원래는 제가 한 30분에 끝내려고 했는데 뭐 저쪽에서 원래 이렇게 보스가 그만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얘기를 안 해가지고 제가 이제 계속 시간을 끌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마지막 끝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